지난 1일 임신 5개월 차에 접어든 제보자는 혼자 집에서 조용히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현관문을 발과 주먹으로 쾅쾅 두드리는 소리에 깜짝 놀라서 황급하게 인터폰을 확인해 봤더니 화면 속에 덩치 큰 낯선 남성이 서 있었는데요. 아파트가 터나갈 듯 고함을 지르며 당장 나오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. 과연 이 남성은 누구였을까요? 예,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임신 5개월 차 임신부의 제보입니다. 이 사건의 발단은 한 입주민의 택배 도난 사건에서 시작됐다. 맞습니다. 경기도 김포의 어느 아파트에 택배 도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. 근데 이 제보자 같은 경우는 그 도난 당한 사람하고 같은 층에 아마 거주를 했던 것 같고 엘리베이터 내부에 게시글을 이렇게 써서 이걸 우연하게 보게 됐던 것 같아요. 글을 보면 8월 26일 날 택배 11개의 도난 사건이 있었고 관리사무소 CCTV를 통해서 도난 사건을 확인해서 경찰에 접수를 했고 지금 형사가 배정이 됐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. 또 뭐 내용 보면 생일 선물인데 이게 택배 도난 당해서 아주 속상하고 빨리 좀 찾을 수 있도록 입주민들의 관심, 협조를 부탁한다. 이런 내용이 게시물에 담겨져 있었습니다. 택배 11개를 하루아침에 도난당했어요 라는 앞서 보신 그 입주민의 게시글을 본 지 하루 뒤에 앞서 김하나 아나운서 이 PT에서 영상에서 보셨듯이 웬 사복을 입은 남성이 이 제보자의 집 앞을 찾아왔다는 겁니다. 당시 상황 직접 들어보시죠. 자고 있었고 밖에서 엄청 큰 소리가 들렸어요. 그리고 쿵쿵쿵 발로 그냥 발이나 주먹으로 이렇게 세게 부시는 것 같은 소리가 나서 아무래도 너무 수상해서 인터폰으로 확인을 하니까 사복 입은 사람이 서 계시더라고요. 근데 딱 소리를 물어보시다가 나오세요 이러면서 그런 소리가 들렸고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. 보면 몰라요? 이러시면서 자기 보시라고 해서 내가 왜 왔겠어요? 이러시더라고요.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사람인가 싶었어요. 형사라고 안 밝혔어요? 네, 그때는 안 밝히셨어요. 웬 수상한 앞서 보신 것처럼 남성이 와서 다짜고짜 현관문을 막 두드린 겁니다. 자, 뒤늦게 알고 봤더니 형사였다. 그렇습니다. 제보자의 주장인데요. 지난 1일 오후 3시쯤에 집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누가 현관벨을 계속 누르는 거예요. 그리고 또 발로 문을 계속 차는 겁니다. 그래서 잠에서 깼고요. 이게 무슨 일인가 인터폰을 지금 살펴본 거예요. 인터폰 영상이군요. 그렇습니다. 네, 살펴봤더니 검은색 반팔티 지금 보이죠? 또 검은색 바지를 입은 남성이 있었습니다. 근데 모르는 사람이에요. 모르는 사람이라 도대체 왜 이러지? 라고 당황할 수밖에 없죠. 이 남성이 나 형사니까 당장 나와라.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. 그런데 형사라고 얘기만 했지 뭐 경찰 정복도 아니잖아요. 네, 그렇기 때문에 당시 또 집에 뭐 남편도 없었고 혼자 있었기 때문에 무서워서 그냥 돌아가시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남성이 계속 소리를 지르고 문 앞에서 떠나지 않고 심지어 나올 때까지 문 열 때까지 기다리겠다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. 그래서 무서워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. 그랬더니 경찰이 확인했잖아요. 예. 실제 형사입니다. 진짜? 네, 조금 전에 보신 그 검은 옷 입은 남성이 실제 형사예요. 그래서 제보자가 문을 열고 대화를 했죠.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 형사가 이 제보자를 절도범, 그러니까 도둑 취급을 했다는 겁니다. 그 11개 택배에 그거를 훔쳐간 절도 용의자로 이 제보자를 그 형사가 당신이 훔쳤죠? 뭐 이랬다는 겁니다. 제보자는 저 택배 훔친 적 없어요. 결백을 주장했답니다. 그런데 경찰은 앞서 보신 그 사복 경찰은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라면서 계속 그 옆집에 택배를 훔친 절도범으로 몰아갔다고 주장하는데요. 자, 경찰과 제보자의 실제 대화 들어보시죠. 택배 절도 신고가 들어왔고요. 제가 CCTV 보니까 여기 사모님이 가져온 거 제가 지금 확인돼가지고 온 거예요. 제가 가져온 걸 확인했다고요? 네. 왜요? 제가 왜 가져온 걸 확인해요? 가져가셨어요? 네. 그럼 여기 CCTV 연락할 수 있어요? 이거 CCTV는 작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. 그거 어떻게 믿어요? 확인해보시면 될 거 아니에요? 속도 안 되는 거. 지금 이 진술은 나중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어요. 제가 이거 다 확인해서 영장으로 확인할 거예요. 성함도 알려주실 거고 하셨고 CCTV도 그냥 작동만 안 되는 CCTV라고 하셨고 맞아요? 저장해서 찾아보시는 거? 네, 그럼 가시죠 일단.
이 지금 형사의 워딩을 저는 이제 풀 버전을 다 들어봤는데 사모님이 택배 가져가신 거 CCTV에서 확인을 했다라고 했거든요, 교수님. 네. 형사가 확인했다 그러면 확인한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뭐 누구나 다 형사 확인했다 그러면 이제 믿을 수밖에 없는데 이 본인은 그런 적이 없는데 확인했다 그러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죠. 오자마자 이 제보하신 집 위에도 CCTV가 있었대요. 그랬더니 그 CCTV를 보여달라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그랬는데 저 CCTV 무늬만 CCTV고 정말 녹화되는 거 아니에요라고 얘기를 했어요. 요즘 그런 CCTV들 많거든요. 맞아요. 네. 그랬더니 그거 뭐 진짜로 당당하면 보여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이제 변명하면서 안 보여주는 거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진짜로 이거는 무늬만 CCTV고 보이지 않는 거다라고 얘기했더니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이 진술은 나중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고 그 업체에다 영장 넣어서 확인할 거다라는 이제 무서운 말까지 했어요. 이 제보자는 뭐 너무 이제 황당한 거죠. 그래서 아니 이러면 뭐 이메일이나 전화나 이런 걸로 우편이나 이런 걸로 얘기하면 돼 왜 다짜고짜 집으로 찾아오시냐 그랬더니 이 경찰은 수사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를 택한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현장을 떠났는데 이 제보하신 분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분명히 저 여자가 아줌마가 정신이 없고 뭐 더위를 먹었고 XS 뭐 이런 욕을 들었다고도 하셨어요. 너무 놀라고 충격 먹고 스트레스 받아서 임신 5개월이잖아요. 이제 그럼 배가 딱딱해지거든요. 긴장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결국에는 하혈도 하셨다는 거예요. 너무 생각할수록 기가 막혀서 그 훔친 장면 CCTV 나에게 보여달라라고 연락을 했습니다. 그랬더니 경찰은 수사 중이라서 어렵고 개인정보 문제로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. 형사님이 보셨다는 그 CCTV 영상 저한테 보여주세요. 근데 그게 이제 개인정보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걸 거절했다는 겁니다. 자, 제작진이 경찰이 말한 대로 그 택배 훔치는 장면이 실제 CCTV에 찍힐 수 있는 건지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을 해봤습니다. 어땠을까요? 체크포인트 짚어보죠. 그런 거 없다. 그런 거 없었어요? 네, 저희 제작진이 가서 해당 층 아파트 내부를 직접 살펴봤는데요. CCTV가 없었습니다. 그러니까 유일하게 있는 CCTV는 엘리베이터 내부에 있었는데요. 엘리베이터 내부를 찍은 영상, 지금 보시는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. 제보자가 사는 층에 엘리베이터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문 밖에 복도를 비추는 CCTV는 보이지 않고 CCTV가 있는 곳은 엘리베이터 구석진 곳, 네, 방금 보셨던 그 구석진 곳이었고요. 엘리베이터 내부만 비추고 있었습니다. 제보자가 살고 있는 층의 구조도 살펴봤는데요. 이 해당 층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 택배 절도 피해 세대의 집이 보이는데 거기를 비추는 CCTV는 없습니다. 택배 절도 피해 세대의 대각선 쪽에 제보자의 집이 있는데 제보자 집 현관에 달린 CCTV는 아까 그 제보자도 이야기를 했었죠. 모형이었죠. 전선도 없고 배터리도 없고 실제로 작동이 안 되는 CCTV고요. 제작진이 경찰에게 그래서 직접 현장에 가보니까 사건 현장에서 이 범행 장면을 찍을 수 있는 CCTV가 없었다.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었습니다. 경찰은 분명히 정황 증거가 있다고 보고를 받았다고 대답을 했습니다. 자, 그래서 담당 형사가 확보했다는 그 CCTV가 뭔지도 보여달라. 경찰서로 직접 가겠다라고 저희가 물었더니 형사의 상사가 해당 형사에게 다시 사실을 확인해 봤더니 CCTV가 없다고 했다고, 그러니까 없다고 다시 보고를 받았다고 말을 했습니다. 이 담당 형사가 그럼 왜 이렇게 강압적으로 제보자한테 거짓말을 한 건지 그것도 물어봤습니다. 그랬더니 형사가 사건을 빨리 해결하려고 그런 식으로 발언을 한 거고 신문기법의 일종으로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. 자, 이거 다시 한번 그냥 정리를 해드릴게요. 이 제보자가 택배를 훔치는 CCTV 장면 없었습니다. 그러니까 앞서 형사가 얘기했던 CCTV 봤어요, 확인했습니다. 그거 거짓말이었습니다. 그러면서 방금 보셨죠? 말씨지. 신문 기법이랍니다. 어떻게 보면 이겁니다, 손 변호사님. 떠보는 거예요. 떠봐서 맞으면 자백인 거고 아니면 이 꼴이 나는 겁니다. 네, 경찰의 이야기도 아주 틀린 건 아닙니다.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또한 자백을 받는 경우도 없진 않죠. 하지만 만약 그 짐작이 틀렸다면
그리고 뭔가 범인으로 단정을 하고 강압적인 수사를 했지만 나중에 그게 옳지 않은 결과로 나타난다면 그에 따른 책임은 또 온전히 질 수밖에 없거든요. 또 그에 따른 피해는 국민들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. 예.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겠고요. 그러면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. 아까 정황 증거가 있었다. 그 정황 증거에 기반해서 이 신문 기법을 활용한 거다라고 말했는데 그럼 정황 증거가 뭐냐? 이거 한번 함께 보시고 이 정도를 가지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라고 한번 판단 좀 한번 해보시죠. 이 아파트가요. 한 층에 두 세대가 있어요. 두 집이 있는 겁니다. 그런데 이 택배 피해, 절도 피해를 당한 그 피해자 집이 바로 옆집이에요.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아니 두 집이 한 층에 있는데 한 집이 피해자면 옆집이 가해자 아니냐. 이렇게 보고 이거를 정황 증거라고 한 겁니다. 제작진이 현장에 가봤어요. 그랬는데 사실 이렇게 이거를 가지고 아주 중요한 정황 증거라고 보기가 좀 어려워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. 왜냐하면 당연히 엘리베이터 옆에 비상계단이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비상계단 쪽에는요. 카메라가 없어요.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이 다른 집에 사는 입주민이 이 계단을 통해 와서 훔쳐갔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고요. 또는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 인근 주민 또는 다른 사람들이 외부인도 와서 훔쳐갈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렇다면 옆집이라고 해가지고 과연 범인으로 단정할 수 있겠느냐.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. 자, 저는 말이죠.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. 전국에 진짜 경찰관님들, 형사님들 고생하시는 거, 경무에 시달리는 거 너무너무 잘 알죠. 특히나 이번 건처럼 택배 절도 건 하나 때문에 직접 이렇게 현장을 찾아서 확인해 보시려던 거. 이것도 정말 저는 높게 평가합니다. 그리고 뭔가 약간 상대를 떠봐서 박 변호사님. 네. 떠보는 거, 그래서 자백을 이끌어내는 거, 이것도 뭐 신문 기법의 일종일 수는 있는데 하지만 이번 건은 너무 좀 무리했다. 여러 가능성도 있고요. 또 상대가 중요해요. 뭐 이건 뭐 제가 임산부 아닙니까? 그러니까 충분히 거기서 안 해도 되고 다른 방법도 충분히 있는 상황인데 굳이 그렇게 했던 부분. 그래서 아마 경찰에서 미안하다, 방문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. 또 방문한다고요? 어지간히 오라고 하겠습니다. 제보자 입장 오지 말라라고 하고 보고 싶지 않다라고 했다고 하는데 CCTV를 왜 그렇게 이제 배터리 없는 설치해놨냐면 예전에 택배 도난 사건이 있었다고 해요.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방법용으로 설치를 해놨다고 하는데 그것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도 좀 문제가 되고 임신 스트레스도 그렇고 또 제보자한테 택배 훔친 사람으로 거의 낙인이 지금 됐습니다.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어쨌든 간에 이 절차를 무시하는 경찰, 국민신문고 청원 감사실에 민원을 넣었다고 합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.